방역 당국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확산과 억제가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발생 지표 역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가량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코로나19 사태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의 발생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균형 상태라고 했지만 좀 상당히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불안한 균형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대개 이 발생 상황이 대규모 집단 감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 차례의 유행은 대개 수백 명 단위의 큰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가다가 또 잡히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생활 속에 소규모 감염들이 예. 무수하게 많습니다. 발생되는 상황이나 지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수가 한꺼번에 크게 늘거나 뚝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량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검사량이 좀 적은 주말에는 또 조금 떨어졌다가 또 늘어나면 환자의 수도 늘고 이런 양상이고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표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을 잘라서 확진 환자 수가 628명 정도 됩니다. 그 전보다 한 80명 정도 늘었죠. 왜냐하면 지난주 말에는 700명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선행 지표인 이동량을 보게 되면 이동량은 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월 초에는 그 행락철일을 맞았고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 조금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 지표도 사실은 뭐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번 주 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는 그 월 초에 있었던 그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동량 증가의 영향권에 들 것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음 주쯤부터 발생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고령층 발생은 많이 줄었지만 젊은 층의 확진은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당국이 젊은 층 이용이 많은 노래방과 PC방을 또 전파 매개로 지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겁니다. 예. 방역 역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실제로 지난주에 그 60살 이상이 138명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뭐 6, 70%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확연히 줄었죠. 5명 중에 1명꼴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중증 병상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 감염되는 장소로 이제 노래방과 PC방 이런 곳이 이제 지목이 된 것이죠. 예. 실제로 2월부터 노래방과 PC방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10건이고 281명 정도인데 이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월이 61명, 예. 그다음에 4월이 64명인데 5월은 벌써 131명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주시에 있는 대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보면 확진 환자가 다중이용 시설을 7곳을 들렸습니다. 노래방, PC방, 볼링장 이런 곳들.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가거나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또 다른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한 달에 걸친 이슬람 전통 라마단이 끝난 뒤에 관련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릉과 김해에 이어서 또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관련 환자가 또 발생을 했다면서요? 네, 강릉이 지금 고랭지 채소 처리철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경기도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그 강릉에 가서 이게 몇 달 정도 이렇게 원룸 형태로 몇몇 모여서 하는데 그때가 예. 라마단 기간이라서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음식을 예. 해가 지고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전파가 돼서 100명을 넘겼습니다. 김해도 마찬가지로 뭐 라마단 행사나 소규모 모임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고 이번에는 그 대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 대구의 이슬람 사원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나 기도원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이제 그 라마단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가 됐거든요. 그럼 36명까지 나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 사원이나 그 기도원에서 낮 동안에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또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취식을 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파가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대구시에 지금 이슬람 신도가 한 9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예. 검사를 함에 따라서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이슬람 사원 관련 집단 감염은 아마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환자 증가 측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3,000건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이 예.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온 곳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울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변이 바이러스 확인 추세를 보면 처음에는 대개 해외 유입 환자들에게서 발견이 됐는데 예. 지금은 압도적으로 국내 발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이번에 18일 기준으로 그 4종 바이러스에 이제 그 확인된 사람이 247명인데요. 247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것은 50명에 불과하고요. 예. 200명은 국내 발생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발생이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변이 바이러스는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이제 유전자 전장체 분석이라는 걸 유전자를 전체를 다 분석을 예. 하는데요. 확인율이 한 27%쯤 됩니다. 그러니까 4건 중에 한 건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인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확산세를 잠재울 첫 번째 특효약은 백신이 될 것이고 만약에 확산세가 두드러진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4종 인도 변이가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이중 변이 이 네 가지가 주요 4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1,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학적 연관이라고 해서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변이라고 해서 뭐 캘리포니아, 뉴욕발 변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아직까지 그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변이들, 이 변이가 한 580건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3,151건이 확인돼 있습니다.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지금 인도의 상황이 또 좋지 않고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29명이 나왔거든요. 29명이 나왔는데 그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공항 검역이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접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N차 감염 같은 전파가 안 일어나는데 이번에 이제 그 N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15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명에서 인도 변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초에 한 명이 이제 누군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제 그 격리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전파가 되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된 겁니다. 국내에서 전파가 돼서 8명은 변이가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도 역학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국내 전파가 됐다는 것은 국내에 그 N차 감염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자, 그나마 그 개발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해외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 한때 논란이 있었던 백신 도입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모습 같아요.
뭐 한때 뭐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안 된다는 그런 그 논란이나 뭐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예.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물론 뭐 충분히 물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 계획대로 백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개별 계약한 파이자 백신이 오늘 새벽에 또 들어왔죠. 한 20만 명분씩.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한 20만 명분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수요일 들어오게 돼 있고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계약 물량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지난 17일에 한 50만 명분 정도가 또 이제 출고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그동안 안 됐던 1차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계속해서 맞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5월 27일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예.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100만 명 단위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이 맞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물량 자체도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면 그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1월 집단 면역에 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300만 명이면 25% 정도가 되니까요. 예. 아마 7월이 되면 국내의 발생 상황은 현격하게 좋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령층이라든가 고위험군들이 접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집단 발병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5% 정도 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25%쯤 되면 그때부터 약간 방역 그 조치들을 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새로운 그 개편안이 도입이 됩니다. 예. 새로운 개편안이 도입되면 하루에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 속 방역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요. 11월 아마 11월 훨씬 전이 될 겁니다. 예. 10월쯤이면 계획했던 3천만 명 이상이 맞게 돼서 사실상 국가 단위의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백신 수급이 숨통을 트이면서 조만간 시작될 본격적인 접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 접종 예약률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27일부터 그 60살 이상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27일부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본격화가 됩니다. 예. 65세에서 74세, 그다음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이런 분들이 맞게 되고요. 다음 달 7일부터는 60부터 64세, 그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나 돌봄 인력들 맞게 되는데 예약 현황을 보면 60부터 74세 전체 예약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낮아서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70부터 74세는 62% 정도 되고요. 65세에서 69세가 55% 정도 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 선생님들은 한 63% 정도 예. 되고 이것은 이제 예약률입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 예약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예. 아마 당국의 목표는 80%인데 7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백신 접종은 그 보관 방법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접종센터와 위탁 기관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유럽 의약청이 화이자 백신을 일반 냉장 온도에서 한 달 동안 좀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이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용 허가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예, 거거든요. 예. 각 나라별로 사용 허가를 내는데 현재 파이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영하 75도에서는 6개월 동안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영하 25도에서 15도까지는 2주, 예. 그다음에 영상 2도에서 8도는 5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화이자 측에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나온 것처럼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31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사용 허가 지침을 바꿔달라고 예, 신청을 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해서 바꿔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변경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면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은 접종센터라는 게 있고 이것은
극저온 시설이 필요한 것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극저온 냉동고를 갖춘 시설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전국에 250여 개, 270개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무래도 전국에서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보관도 뭐 짧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온 예. 보관이 짧게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데 이것이 2도 8도에서 31일을 보관하게 되면 위탁 접종 기관,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독감 맞았던 동네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화이자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 분들은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서로 다른 백신을 1, 2차에서 나눠 맞는 교차 접종 연구도 활발합니다. 최근 제조 방식 자체가 다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더니 효과가 더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 예. 교차 접종 문제는 처음에 이제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백신의 물량이 공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1, 2차 백신의 1, 2차 접종을 다른 거를 이제 놔주는 방식. 특히 이제 벡터 방식,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제조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거든요. 이 두 백신은 영국에서 1, 2차를 나눠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스페인에서 나온 건 뭐냐면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벡터라는 방식이고 화이자는 이제 mRNA라고 해서 그러니까 RNA 전령 백신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건데 예.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고 2차에 화이자를 놨더니 면역 반응이 120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2차에서 놨더니 그 중화 항체라고 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7배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연구 대상이 670여 명 정도 되니까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교차 접종을 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다면 물량에 따라서 1차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고 2차 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뭐 모더나나 파이자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차 때는 또 화이자를 놔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접종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